보살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거나 굽은 허리로 집안일을 하고 계십니까? 제발 잠시만, 아주 잠시만 그 거친 손을 멈추고 저기 편안한 의자에 앉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가족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우리 보살님은 주방 구석에서 차갑게 식은 밥에 남은 찌꺼기로 끼니를 때우신 세월이 벌써 수십 년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무릎을 부여잡고 쑤시는 허리를 두드리면서도 혹여나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 끼칠까봐 아프다는 내색 한번 제대로 못하셨지요. 가족이 짊어진 무거운 빚더미를 조금이라도 덜어보겠다고 어떻게든 살림의 보탬이 되어보겠다고 닳고 다른 손발로 헌신해 오신 그 숭고한 희생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살님들의 그 피눈물 나는 세월, 뼈를 깎는 인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가정이 겨우겨우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보살님들의 삶은 그 자체로 부처님의 자비와 같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렇게 평생을 바쳐 뼈가 부서져라 지켜온 가정이 단 하나의 작고 무심한 실수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토록 애타고 다급하게 보살님들을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초, 집안의 중심인 식탁 위에 절대, 네, 절대 끝이 뾰족한 과일을 올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길거리의 흔한 미신이나 가벼운 잔소리가 아닙니다. 가족 간의 피 터지는 싸움이 시작되고 걷잡을 수 없는 파산으로 치닫는 끔찍한 재앙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보살님들께서 한 푼 두 푼 피땀 흘려 모은 재물도 그동안 꾹꾹 참아가며 유지해온 집안의 얄팍한 평화도 식탁 위에 무심코 올려둔 그 뾰족한 과일 하나가 내뿜는 날카로운 살기 때문에 순식간에 공중으로 흩어질 수 있습니다. 평온했던 집안에 갑자기 고성이 오가고 굳게 닫혀있던 지갑에서 돈이 줄줄 새어나가 결국 온 가족이 길거리로 나앉게 될 수도 있다는 무섭고도 서늘한 경고입니다. 그러니 제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보살님들의 땀과 눈물로 지켜낸 소중한 가정, 그 가엾은 가족들의 운명을 지키고 가난 귀신을 쫓아낼 비방을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우리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재물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려한 거실입니까? 아니면 푹신한 침실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식탁입니다. 식탁은 단순히 밥을 먹고 배를 채우는 평범한 가구가 아닙니다. 풍수지리적으로 식탁은 온 가족의 생기, 성기가 모이고 하늘이 내려주신 식복식복과 재물운이 가장 먼저 닿는 신성한 재단과도 같습니다. 이 식탁 위에서 어떤 기운이 감도느냐에 따라 그 집안이 흥할 수도 하루아침에 쫄딱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 초는 임의 기운이 강해지고 양령의 기운이 숨어드는 아주 예민한 시기입니다. 자연의 기운이 교차하는 이 시점에는 집안의 풍수적 파동도 크게 요동치며 집 밖을 떠도는 나쁜 애군들이 호시탐탐 우리 집 문턱을 넘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어막이 가장 얇아지는 이 시기에 집안의 중심인 식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내년 한 해의 대운다운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중요하고 위태로운 시기에 맑고 따뜻한 생기가 넘쳐야 할 식탁 위에 끝이 뾰족한 과일을 올려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풍수학에서는 모서리가 지고 끝이 날카로운 형태를 띠는 모든 물건을 살기, 사태이, 즉 남을 찌르고 상처 입히는 흉한 기운의 근원지로 봅니다. 아무리 달고 맛있는 과일이라 할지라도 그 생김새가 뾰족하고 날카롭다면 그것은 밥상머리에서 칼을 쥐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뾰족한 과일이 내뿜는 이 날카로운 기운은 단순한 불길함을 넘어 가족의 대운을 갈갈이 찢어놓는 무시무시한 절명살, 잭밍사티를 생성해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만 개의 독화살이 식탁을 둘러싸고 앉은
우리 가족들의 심장과 명주를 향해 쉴 새 없이 날아가는 형국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밖에서 힘들게 돈을 벌어온 남편의 기운을 찌르고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무엇보다 평생을 희생해온 우리 보살님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흉기가 됩니다. 그리고 보살님들, 정말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 살기를 먹고 자라는 흉악한 불청객, 가난 귀신, 가난귀의 존재입니다. 가난 귀신은 맑고 화목한 기운이 흐르는 곳에는 절대 발을 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뾰족한 과일이 만들어낸 날카로운 파동으로 인해 집안 기운에 틈이 생기고 가족들의 마음에 날카로운 상처가 생기면 가난 귀신은 귀신같이 그 냄새를 맡고 파고들어 식탁 밑에 어두운 따리를 틉니다. 가난 귀신이 식탁에 자리 잡으면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따뜻해야 할 식사 자리가 지옥으로 변합니다. 밥을 먹다가도 별것 아닌 일로 언성이 높아지고 부부 사이에 매서운 삿대질이 오가며 금쪽 같은 자식들은 부모의 가슴을 후벼 파는 모진 말들을 비수처럼 쏟아냅니다. 매일매일 피 터지는 싸움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속이 썩어 문드러지니 소화가 안 되고 원인 모를 위장병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집안의 재물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모래알 빠져나가듯 줄줄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11월 초, 이 가을의 끝자락에서 다가올 매서운 겨울을 준비해야 할 소중한 시기에 식탁 위에 무심코 올려둔 그 뾰족한 과일 하나가 온 가족을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히고 끔찍한 파산의 늪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보기에 그럴싸하고 마트에서 싸게 팔아서 샀다고 한들 살기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흉물을 우리 가족이 밥을 먹는 식탁의 중심에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목이 터져라 이렇게까지 피를 토하며 보살님들께 경고하는 데에는 다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무서운 풍수의 비밀과 가난 귀신의 존재를 몰랐다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다 날리고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한 보살님의 기가 막힌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으시면 보살님들도 당장 식탁 위를 확인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던 65살 한마는 김보살님의 실제 사연입니다. 부디 가슴을 열고 이 가슴 아픈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보살님은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식당 주방 일부터 파출부, 길거리 노점상까지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홀로 아들 하나를 억척스럽게 키워내셨습니다. 손에는 물 마를 날이 없었고 허리는 기역자로 굽어갔지만 오직 내 새끼 하나 반듯하게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험한 세월을 버텨오신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불, 성부비셨지요. 그렇게 헌신해서 키운 아들이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 결혼을 하고 손주까지 안겨주었을 때 김보살님은 이제야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하며 남몰래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재작년 11월 초 찬 바람이 매섭게 불어오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아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다 사기를 당해 수억 원의 막대한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아들은 술에 찌들어 폐인처럼 변해갔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 압류당할 위기에 처하자 김보살님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 그저 죽고만 싶었다고 저를 찾아와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오열하셨습니다. 제가 김보살님의 사주와 집안 풍수를 찬찬히 살펴보니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집안의 생명줄이 모이는 식탁 한가운데 무시무시한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당장 식탁 위에 무엇을 올려두었는지 물었더니 보살님은 가을 끝자락 마트에서 마감 세일로 아주 싸게 팔길래 한가득 사온 과일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과일들이었습니다. 보살님들, 아끼고 절약하는 그 마음은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김보살님은 생활비를 아껴보겠다고 산 그 뾰족한 과일들이
자신과 아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절명살, 잿밍사피 덩어리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셨던 겁니다. 11월 초, 음기가 강해지는 그 예민한 시기에 뾰족한 과일이 내뿜는 날카로운 파동이 식탁의 복을 싹둑싹둑 잘라버렸고 그 갈라진 틈을 타고 가난귀신 가난귀, 이 온 집안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며느리가 떠나고 아들이 파산하고 평생 모은 재산이 날아간 그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 바로 식탁에 무심코 올려둔 그 뾰족한 과일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통곡하는 김 보살님을 일으켜 세우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 식탁 위에 그 흉물스러운 과일들을 모조리 내다버리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서린 지독한 살기와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끊어진 데운 다운의 물기를 다시 트이게 할 강력한 비방 미파민을 일러주었습니다. 붉은 소금과 붉은 팥을 이용해 부정한 기운을 정화하고 10원짜리 동전 3개로 터주신과 칠성님을 감동하게 하여 재물운을 폭발시키는 특별한 의식이었습니다. 김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가르침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눈물로 식탁을 닦아내며 밤낮으로 비방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개월 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에게 사기를 쳤던 일당이 경찰에 잡혀 빼앗겼던 돈의 대부분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옛 지인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빚을 모두 청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까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갔던 며느리도 다시 돌아와 김보살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그저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식탁 위 풍수를 바로잡고 제가 알려드린 비방 하나로 벼랑 끝에 섰던 가정이 다시 우뚝 일어선 이 놀라운 기적이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김보살님을 구원했던 그 강력하고 신비로운 비방을 이제 우리 보살님들께도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안의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맡겼던 대운을 뻥 뚫어버릴 그 비법, 황금방패를 세우는 방법을 지금부터 두 눈 크게 뜨고 확인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이제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제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집안을 갉아먹는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을 단숨에 몰아내고 꽉 막혀있던 재물운의 숨통을 확 트이게 할 기적의 비방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당장 부엌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그 뾰족하고 날카로운 과일들 혹은 모서리가 뾰족한 장식품이 있다면 지금 즉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우시거나 과일이라면 껍질을 깎아 둥글게 만들어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 깊숙한 곳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물에 적신 깨끗한 행주로 식탁 위를 정성스럽게 닦아내셔야 합니다. 이 행위는 단순히 먼지를 닦는 것이 아니라 뾰족한 과일이 뿜어내던 날카로운 살기, 사티의 잔재를 깨끗이 씻어내는 아주 중요한 정화 의식의 첫걸음입니다. 식탁이 깨끗하게 정돈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흉한 기운을 억누르고 복을 불러올 심모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주방에 다들 있는 굵은 소금과 붉은 팥을 꺼내 오십시오. 왜 하필 이 두 가지일까요? 풍수와 음양오행학에서 굵은 소금은 바다의 결정체로 세상의 모든 부정하고 탁한 기운을 남김없이 빨아들이는 강력한 정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붉은 팥은 양용의 기운, 즉 불호의 기운을 가득 품고 있어 음습한 곳을 파고드는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도망치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식탁 주변에 처진 흉악한 절명살의 장막을 찢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아주 작은 종지나 소주잔 크기의 그릇 4개를 준비하십시오. 플라스틱보다는 흙으로 빚은 도자기나 유리 재질이 훨씬 좋습니다. 그 종지 4개에 각각 굵은 소금을 반 줌씩 담고 그 위에 붉은 팥을 정확히 3알씩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종지를 식탁의 네 모서리, 즉 동서남북 네 방향에 하나씩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사방에서 몰려오는 애군을 막아내고 이미 집안에 들어온 나쁜 기운을 가두어
소멸시키는 사방 결계, 스방계짜이비를 치는 비술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밤사이 가족들이 잠든 사이에도 이 소금과 팥이 쉬지 않고 식탁 주변의 도끼를 맹렬하게 빨아들여 정화해 줍니다. 결계가 완성되었다면 이제 텅 빈 식탁의 중심에 재물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10원짜리 동전 3개를 준비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옛날에 만들어진 구리빛이 많이 도는 붉은 10원짜리가 좋습니다. 오행에서 구리는 흙에서 태어나 금김의 기운을 품고 있는 물질로 흙의 신인 터주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매개체입니다. 혼, 솔, 하는 이모, 자창, 솔, 기, 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를 의미하는 가장 완벽하고 긍정적인 양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10원짜리 동전 3개를 겹치지 않게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식탁 정중앙에 올려놓으십시오. 이 모든 비방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기가 가장 충만하게 솟아오르는 정오 시간대, 즉 낮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우시우시에 하시는 것이 100배, 1000배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동전을 식탁 중앙에 내려놓으실 때는 그저 손으로만 툭 놓지 마시고 깊은 호흡을 하셔야 합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맑은 하늘의 기운, 생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후하고 길게 내뱉으면서 그동안 뼈가 쑤시도록 고생했던 내 몸의 아픔과 빚에 쪼들려 타들어갔던 마음의 고통, 그 모든 탁한 기운을 몸 밖으로 밀어낸다고 상상하십시오. 이 호흡을 3번 반복하신 후 동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렇게 차려진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은 정확히 3일 밤낮 동안 식탁 위에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3일이 지나면 종지에 담긴 소금과 팥은 나쁜 기운을 잔뜩 머금었으니 절대 재사용하지 마시고 하얀 종이나 휴지에 꽁꽁 싸서 미련 없이 집 밖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반면 식탁 중앙에서 3일 동안 우리 집안의 맑아진 기운과 터주신의 재물운을 듬뿍 빨아들인 10원짜리 동전 3개는 깨끗한 물에 씻어 보살님들의 지갑 깊숙한 곳에 부적처럼 간직하십시오. 이 단순해 보이지만 우주와 자연의 이치가 철저하게 담긴 이 비방을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실천하신다면 그 어떤 흉악한 가난 귀신도 보살님들의 집 문턱을 다시는 넘지 못할 것입니다. 가족들을 찌르던 날카로운 살기가 사라지고 식탁에는 다시 따뜻하고 둥근 화합의 기운이 피어오르며 메말랐던 돈줄이 촉촉한 단비처럼 다시 흘러들어오는 기적을 반드시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속는 셈치고 당장 오늘부터, 아니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보살님들의 인생 대운이 바뀌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제 물리적인 비방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활용점정공 림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방어막을 굳건히 치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으로 사방결계를 치셨다면 이제 그 결계 위로 어떠한 사악한 기운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황금방패를 씌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살님들의 가정과 그 소중한 식탁을 위해 하늘의 맑은 기운을 끌어내리는 축원과 비술의 주문을 읊어드릴 것입니다.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다소곳이 모은 채 제 목소리에 온전히 영혼을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천지신명 텐디신민과 이 터를 지키시는 터주대감님, 그리고 인간의 수명과 복을 관장하시는 칠성님께 간절히 엎드려 고하나이다. 11월의 찬 바람과 함께 이 집안의 중심인 식탁에 맺힌 모든 흉살과 뾰족한 살기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평생을 가족을 위해 피눈물 흘리며 살아온 우리 가여운 보살님의 구분 등과 시린 무릎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거친 손끝에 맺힌 하늘, 이제는 크나큰 식복, 식福과 재물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맑은 구리의 기운과 붉은 팥의 양기로 털을 닦아 싸우니 이 재단을 굽어 살피시어 막힌 대운다운의 물꼬를 시원하게 트여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의 결계를 치고 하늘의 밝은 양기를 끌어내려 이 집안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
가난 귀신을 영영 쫓아내리라. 뾰족한 과일이 뿜어내던 절명살은 바다의 소금 속으로 영원히 소멸될 것이며 부부간의 다툼과 핏빛 원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이제 이 식탁 위에 하늘이 내린 찬란한 황금 방패를 세우노니 앞으로 이 집안에 들어오는 모든 재물은 빠져나가지 않고 태산처럼 쌓일 것이며 밖으로 흩어졌던 가족들의 화목은 다시금 둥근 보름달처럼 꽉 차오를 것이다. 보살님들 느껴지십니까? 지금 보살님들의 댁내 주방과 식탁 위로 그리고 텅 비어 있던 지갑 속으로 눈부신 황금빛 기운이 따뜻한 봄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겹겹이 쌓여 있던 어둡고 탁한 가난 귀신의 그림자는 이미 보살님들 곁을 떠나 저 멀리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이제 보살님들의 식탁은 더 이상 가난과 다툼이 시작되는 저주의 공간이 아니라 황금방패로 굳건히 둘러싸인 천하제일의 재물 모임 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제가 아무리 강력한 비방을 걸어드리고 황금방패를 세워드렸다 한들 보살님들의 마음가짐이 흔들리면 방패에 금이 가기 마련입니다. 11월 초, 날씨가 추워질수록 식탁 위에는 절대 끝이 뾰족한 과일이나 날카로운 물건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과일은 둥글고 원만한 것들로 채우시고 부득이하게 뾰족한 과일을 드셔야 한다면 깎아서 예쁜 그릇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식탁에 앉아 가족들끼리 언성을 높이거나 돈 걱정하며 한숨을 쉬는 일은 터주신을 쫓아내는 지름길이니 식사 시간만큼은 억지로라도 서로 웃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보살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이 강력한 황금 방패의 기운을 직접 연결하고 평생 마르지 않는 대운을 심어드릴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여시고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는 거룩한 명화와 함께 보살님 본인이나 가족의 생년월일을 남겨주십시오. 댓글을 남기시는 순간 제가 읊어드린 이 강력한 축원의 에너지가 시공간을 넘어 보살님들의 식탁 정중앙으로 곧장 날아가 꽂힐 것입니다. 보살님들의 지나온 그 눈물겨운 세월이 이제는 눈부신 다이아몬드처럼 빛날 것입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몸은 가벼워지고 텅 빈 지갑은 주체할 수 없는 재물로 터져나갈 것이며 자식들은 밖에서 승승장구하여 보살님께 큰 효도를 다할 것입니다. 저 길상한 불법이 우리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이 꽃길만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그리고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